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1사분기 노사협력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양측 간사 협의에 의해서 사측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먼저 노사 양측 참석자를 소개하고 이어서 노사 대표 인사 말씀, 노동조합 측 논의안건 상정 및 논의 순서, 노사 양측 대표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측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고 저희가 또 교섭권을 이제 쟁취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노사에 있는데 통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2달도 안 남아있는 통합공사를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사 간에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협의를 진지하게 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 다음은 노측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단체가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 문화일보가 아주 심하게 깠더라고요. 참 참담하게 됐고 오늘도 노동조 위원장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강력히 좀 대책하자 이런 문제 노동조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영도 노사리 또 노조를 위한 통합 비정노조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도 아주 노조하게 유리하게 됐다. 인건비 330억을 서울에서 썼는데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거액의 성과 그리고 예의성 이런 내용을 이런 것들을 조금 가야 되더라고요. 참 통합을 하면 이런 신문 기사를 이렇게 확인한 순간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력히 노동자에 협의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지난 1월 초 우리 사장님 같이 합심해서 우리 4년간 진행했던 단체 협동을 주고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4년간은 정말 노동조합이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 도시철도에 그걸 전념하게 또 거기에서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것은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개별교섭을 준 이상 노동조합이 앞으로는 노사관계도 좀 달라져야 되고 또 교섭을 통해서 이렇게 적은 노조나 작은 노조나 같이 함께 공동하게 노동조합 특별히 해발하지 않는 이런 노사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좀 노동조합의 정체성 이런 문제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노사정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적은 노조지만 일본 사람들이 하자면서 시노조 이렇게 설득해 가면서 통합을 이루는 저 나름대로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통합에 놓고 상당히 좀 가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본사지부 같은 데 본사는 이전에 관한 이런 문제하고 또 인사에 관한 문제 때문에 본사 직원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세심하게 살펴서 이전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대립과 갈등 이런 노사문제보다 상생과 협력 이런 노사문제로서 어쨌든 사장님은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진들과 함께 항상 대화하고 나누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듣고 노사관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공교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겠지만 단체교섭에서 정식으로 신청하면 많이 논의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지부간의 소통 채널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본부는 소통 채널까지 다 있죠. 지부간의 소통 채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파랑에 보면 과거청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철, 노조하고 갈등과 이렇게 같이 해보됐는데 도시철도 노조에서는 복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영구형, 김호중 저기 티켓도 있지만 여기서 복직을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같이 함께해서 이제는 정식 교섭노조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교섭에 이렇게 뭐 안건에도 있지만 정기의 인원 부족 문제, 결탈 이런 것도 그제 사장님한테 이야기했고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무의 교복 문제, 또 임금 비피제 대상의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힘들게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 간에 채택 간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긴 시간 논의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어쨌든 양공사 통합을 가지고 어수선하고 또 직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좀 힘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노사가 함께 노력해서 슬기롭게 완전히 양공사 통합이 정착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공사 통합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용 우리 경영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절대로 이것은 도철과의 통합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받거나 또 저에게 상대적으로 저쪽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동등해야 합니다. 단 인원비례나 이런 걸 통해서 인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 근데 서울시가 이제 뭐 5대5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합의된 방안도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강력히 주장해서 인원비례에서 인사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경영진에 대해서 뭐 구성도 어쨌든 이런 문제의 구성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노동자도 적극 나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섭노조의 지위를 확보해 주고 지금까지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과 더불어서 이제 단체 도서권을 준 우리 김태호 사장님과 대행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어서 그 노동조합 측에서 논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측 간사께서는 안건을 상정해 주시고 안건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상 오늘 좀 촉박한 관계로 안건이 이미 10가지 안건을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제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 안건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기합의사항 이행 추가 확보 및 집기 제공. 두 번째, 도사소 소통 채널 강화의 것. 세 번째, 조합활동 해고자 복지권. 네 번째, 통상임금 소송 조건. 다섯 번째, 인피 대상자 인사 차별 금지권. 여섯 번째입니다. 업무직 공무기관 경력 인정권. 일곱 번째, 성무 노동조건 관련 건. 여덟 번째입니다. 신호통신 분야 점검 시 점검인은 대책권. 아홉 번째, 전기사업소 적정 근무인은 충원권. 열 번째, 5개 차량기지 동일한 식당 운영 대책권입니다. 이 중에서 10가지 안건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오늘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것은 1번 노동조합 사무실하고 2번 노사소통 채널 강화였고 세 번째 조합활동 해고자 복지권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10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현안 사항은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사측간사께서 그 노측 논의 안건을 상정하셨는데요. 그 순서는 저희 그 노력처 자료와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일단 노총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상정 안건이 노동조합 사무실 확보 및 집기 제공권입니다. 그 사측 자료 5페이지 10번째 요구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현황은 사실은 2015년 1월 20일 날 이미 그 합의를 했습니다. 수소 3개, 나머지는 사실은 5개 기지 3개별 간 본사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수소 3개 동대문 조합 사무실이 현재 미제공된 그런 상태이고요. 추가로 저희 군자 정비, 신정 정비, 신정 검수 추가로 좀 제공을 해달라는 그런 거고요. 또 조합 사무실 PC, 전화, 팩스가 사실은 지금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제공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안건을 뺐었는데 추가로 사실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1번 사항으로 돌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추가로 내가 1번 안건을 넣었는데요. 수석이지 노조 사무실 제공 관련해서 수차례 그 노동협력청하고 협력 소장 그리고 다 심사숙고 후에 결정해서 공사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노사협력처에서 뒤에 도면까지 붙여서 여기다가 사무실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소장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공문 자체가 지금 무시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2016년도 7월 13일 날 공문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일피일 이리저리 얘기만 하시면서 지금 사무실이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지금 장소조차 아직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내용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입니다. 수서 3개 동대문 기존 3개소 그리고 군자 정비, 신정정비, 신정검수 추가 3개소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제공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수서기지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사협력처 공문 3473호의 사용 승인 통보대로 시행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노사협력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합 측에서 요구하신 수소 3개 동대문 노동조합 사무실 건에 대해서는요. 수소 같은 경우는 작년도 16년 7월 13일 날 저희 노협처에서 적정 장소를 보고 수소 사업소 또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과 또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사용 승인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사정으로 지금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실사하고 다시 한번 적정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확보해서 예턴 노동조합으로 조합에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 노조처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대문 별관하고 3개 성무사업소는 일단 대체 장소를 찾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별관 3개 성무사업소는 공사 진행 속도로 봐서는 올해 3월 중에 개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자정비, 신정정비, 신정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조합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저희들이 살펴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 개소되는 각 지부 단위 또 권역별 단위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집기 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PC라든가 전화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합의사항하고 추가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됐습니다. 근데 수서기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오재강 우리 팀장님, 기존 실장님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많이 요구를 했었고 또 우리 조문수 우리 처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사실은 제가 직접 가서 수서에 있던 그때 우리 시험 소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까지 정하고 같이 다니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공사에서 공무원 내려주시면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공문이 바로 7월 13일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7월 22일 날 보니까 박시영 소장과 수서 주회장 서울지하철 노동자 천정희하고 둘이서 무슨 노사 현안 결정사항 해서 사인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건 정말로 말도 되지도 않는 소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사무실을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줄 때에는 거기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천영일 지회장과 협의하에 제공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서 밑에 아래 보직 부여부터 시작해서 무슨 하여튼 3가지를 해서 사인을 했더라고요. 도저히 저는 이때까지 그 사인한 내용도 모르고 계속 확인을 했더니 당연히 2016년 그 7월 13일 이후에 어떻게 돼갑니까? 진행을 했더니 추석 이후에 하겠다. 연말에 하겠다. 근데 계속 이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봤는데 계속 그것도 사인한 것도 비밀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노사협력회의 자체를 부정하고 또 공사 공문 자체도 무시하고 이건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2,500 조합원을 완전히 농락 갑자기 최순실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서 도저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차량본부부터 시작해서 얘기해서 일단은 대자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든 걸 취하도록 이렇게 위원장님 포함해서 중집회의 집행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차량본부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어떻든 이제 양공사 통합을 앞두고서 이제 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임원진과 이제 공사 간부님들의 어떤 고충과 이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운영본부 산하의 어떤 현장의 어떤 현실이 이거다. 우리 운영본부장님들께서도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이제 믿습니다만, 우리 차량본부의 이제 메트로 조합원으로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어떤 현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어떤 공사의 어떤 전동차 정비에 있어서 이제 애정을 갖고서 이제 하는 다수의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조합이라 이제 자부합니다. 이 틀 속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어떤 현장에서 이 어떤 동호회 사무실도 몇십 명의 어떤 동호인만 모집하면 사무실을 이제 제공하는 우리 어떤 사교에 의해서 예규에 의해서 이제 제공하는 현실에서 조합원의 어떤 100여 명의 어떤 조합원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노측의 어떤 상대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회의실, 사무실 하나 없이 4년 동안 이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나마도 이제 애정을 갖고서 이제 전동차 정비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좀 직시해서 이런 어떤 공사 간부님들이 이제 어려움과 이제 고충은 따르겠습니다만 좀 당당하고 소신 있게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부탁드리고자 하면 이제 좋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좀 소신 있고 당당하게 이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사무실은 회사가 공간이 없으면 못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사무실을 재편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단순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 사측의 교섭위원님들이 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메트로 노조의 수석 권역별 사무실을 주기로 아까 우리 노무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를 다 해서 현장에 내려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메트로 입사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 한번 그대로 리딩해 드릴게요. 노사 현황 관련 결정사항, 메트로 노조 사무실 관련 노사협력처 공문 관련 건, 메트로 노조 사무실 제공 문제는 대표노조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수소 차량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노사협력처에서 공문이 내려간 거는, 이것은 노사협력처장님이 정결로 갔더라도 이건 사장님이 했던 노무지휘에서 간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회사 경영권도 문란되고 노무지휘권도 문란되고, 이걸 이대로 아까 손해 사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손해 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어떤 결정이 내렸던 것들이 번복되고, 복수노조 이후에 제가 비일비재하게 그런 걸 봤어요. 인사명령이 내렸는데 며칠 있다 뒤바뀌고, 이거 이렇게 가면요, 이 회사 이거 제대로 못 갑니다. 이거 다른 사족 붙이지 마시고 이건 바로 그대로 사장님이 지시하셔야 돼요. 이거 이미 통보한 대로 해라.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리고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법을 얘기할 때도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비교될 때는 그 하위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7월 13일 날 공문이 내려가고 7월 22일 날 그것도 소장하고 지회장하고 이렇게 합의서를 맺고, 더군다나 이거를 몇 달 동안 숨겨왔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지금 박시영 소장 이분은 징계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직위는 없었지만 그래도 공문을 시행을 하고 그 공문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밑에서 또 다른 합의서를 맺고 그걸 밝히지도 않고 현재까지 이렇게 했다가 이것도 최근에 저희가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사무실도 원상회복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유감의 뜻을 전해드리고요. 현업 소속에서 임의로 이제 형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노동조합 노사협력처와 사전 협의 없이 일단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이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건으로 논의하시죠. 저도 사실은 이런 결정사항이 있었는지는 최근에 알았는데, 최근에 1층 쪽에 그 사무실을 또 나름대로는 메트로 노조하고는 또 협의는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중대보호자였다는데, 그 자리 자체도 또 뭔가 좀 서로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건은 저도 자세한 내용 추가로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사무실 관련 문제하고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그분이 지금 수서에 안 계시고 창동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사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것까지도 해서 조만간에 빨리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2번 두 번째 제가 중요시하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두 번째입니다. 노사 소통 채널 강화의 건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17년 1월 12일 날 개별 교섭권이 사실상 부여됐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고충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고충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채널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사 소통 채널을 요구하는 그런 건입니다. 예,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과는 저희가 중앙 또 본부 단위에서 노사협력회의를 운영해 왔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부 단위 이제 협력회의가 없었던 회의 체제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 1월 12일 날 공사에서 이제 개별 교섭권을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에 부여를 하고 난 이후에 소통 채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주의 여건을 한번 심층 검토해서 지부 단위에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회의체를 구성해서 조합원들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노사 간에 지금 노사 협력체나 실무자들이 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별 교섭을 준다는 것은 사별 양쪽 노조가 크든 적든 간에 동등하게 해야 됩니다. 단 근창법에 의해서 하는 노사 협의란 말은 쓸 수 없습니다. 노사 협의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사장과 합의할 수 있고, 또 그 사장님이 더 잘하시죠. 그런데 이 노사 실무자들 보면 이게 좀 큰 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옥수노조 시절에 그런 판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회사죠. 그때 메트로 환경 같은 데는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배씨라고 민노총이 조그마한 노조예요. 우리가 큰 노조. 여기도 노사 합의를 씁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냥 의결서도 쓰고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가고 보충 예박서도 쓰고 어쩔 때는 쭉 제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생각들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장님도 도시철도에서 세계 노조를 주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떼 부리고 이런 노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건설적인 이런 노사관계 이를 공헌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좀 더 좀 진보한 좀 노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노동조합을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잘하겠습니다. 한 말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게 아까 위에 이제 1번의 그런 건도 실제는 이런 소통 채널들이 없고 그게 독점돼 있고 이 직장이 지금 한 4년 전부터 노조에 완전 패권주의가 만연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저도 여기에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 불쌍해요. 노조가 저렇게 해도 되는가? 그래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게 소통 채널의 독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면은 이런 것들을 바꿔내려면은 이 소통 채널 이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노사협력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게 법에 없어요. 어째요 이거. 항상 우리가 하는 거 저는 기본 모토가 그렇습니다. 법을 어겨서 사측한테 뭘 해달라고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법을 어겨서 해달라고 하면 사용자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반드시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 그런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됩니까? 불법이 안 되면 가능하도록 해봐야죠. 아까 우리 노측 대표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전임 미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복수노조에 어디 이런 그런 게 있습니까? 정부의 노조법도 대단히 그 불비해져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 사업장들이 그런 부분들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소통 채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고 그 장을 활용해서 이런 각종 이런 뭡니까 갈등이랄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녹여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렇게 현장에 있는 인사권도 살고 모든 것들이 살지, 현장에 오직 있으면은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협의하고 해야 되냐면 수서 지회장한테 가서 협의를 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생사 여탈권은 거기에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그래서 이 소통 채널, 특히 그 노사협력처하고 이 주무 이쪽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단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그 해석하고 협조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노조합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노사 소통 채널 건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직원이고 노조만 다를 뿐인데 어디에는 노조 사무실이 있고 어느 노조 소속 사무실이 있고 어느 노조에서는 지혜분과를 하는데 어디에는 지혜분과 그 회의 자체가 없다 그러면 사용자 공사 측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부당 노동 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제도적으로 지혜분과 협의에 맞는 지부분과와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하십시오. 저는 그냥 조용히 그 구체적으로 소통 채널 강화하니까 좀 막연하니까 되게 조합 측에서 생각하는 어떤 채널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럼 제가 짧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노조법, 근창법에 의해서 이제 그 일노조가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 실제 노사관계에서 이 단체 교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임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뭐 고충처리위원회랄지 각종 위원회, 고충처리 이런 건 상시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서울 메트로 노조의 이 2,500 조합원들은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장도 없고, 그리고 회사 쪽을 통해서 저희 안을 내면은 이게 저쪽 뭐 측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걸 악용해서 오히려 이쪽에서 올라온 것은 그냥 캔슬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교섭권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저쪽이 이쪽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기도 똑같이 얘기를 듣고 해야 된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는데 당연히 이제 속된 말로 좀 따를 시키죠. 그래서 그런 노사협력회의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각종 복지위원회랄지 고충처리위원회랄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은 결국은 서로 그 협조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자기들만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니까 여기를 자꾸 배제시키고 그걸 조직적으로 현장 조합원들한테 가서 폄하시키고 저쪽은 뭐 가봐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세부적 계획은 저희가 그 주무처인 노사협력처하고 더 협의를 해서 또 옆에 그 도시철도 노조에서 그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치마킹해서 가면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좀 더 그 사례를 좀 연구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통합공사 출범 시에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말씀해 주시죠. 다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활동 해보자 복지 건입니다. 네, 2004년도에 7월 21일 파업과 관련해서 희생된 조합원들이 아직도 미복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군자 차량 정비팀의 김호중, 응부용 두 명인데 사실은 그때의 파업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똑같은 그런 동일 사안으로 해서 함께 같이 연루된 도시철도공사 유하선 씨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9일 날 이렇게 국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20일 파업 관련 해고자 김호중, 응부용을 양공사 통합 시에 과거 청산 차원에서 원직에 복직시켜달라는 결론으로 그에 대해서 해당 우리 인사처 주무처에서 설명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동해고자는 취직 폭행에 의한 단연 퇴직자로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고자는 관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그동안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에서 이 해고자 두 분 때문에 장기간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냥 가슴에 깊이 제 가슴 새겨놓고 앞으로 통합 이후에도 앞으로도 좀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본부장인데요. 이게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차량 본부장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처 서측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든 이제 사장님이 결단하시든 이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든 어떤 상층부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폭력 행위의 어떤 그 과정 중에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어떤 사측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그 개인의 한 사람인데요. 어떤 그 과정 중에도 이제 그 파업 과정 중에도 이제 굉장한 어떤 저는 신정검수 출신인데요. 그쪽에서도 어떤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하고 어떤 견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에 이제 울분을 못 참고서 이제 노동조합 가부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본다면 이제 굉장히 어떤 애사심을 가지고서 이제 행동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이런 사고를 일으킨 두 사람인데 이제 이것마저도 편향되게 이제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조합 아니면 이제 그 도시철도공사의 어떤 그 복직을 시켜주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전임 그 사장님들마저도 복직의 어떤 필요성을 이제 갖고 있는 사안을 지금까지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이제 사장님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십사 그 공사 간부님들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처음에 복직을 시킬 때요. 동일 사안이면 도시철도직원을 복직시킬 때 당연히 이 두 분을 복직을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동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시켰다는 것이 시작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래서 이번 민주노총은 되고 한국노총은 안 된다 이런 논의를 하면 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기는 늦었지만 빨리 좀 이것을 수정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사장 합의도 과거 정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 이런 불안정한 것들은 아마 서울시하고도 또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하고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사장님 흔쾌히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주장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사측에서 이렇게 각각 폭넓게 하고
처장님 이야기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인사 관련해서 또 서울시에서 좀 노력도 하고 김평사장도 그런 데 대해서 좀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 주십시오. 좀 우리가 의사정 합의 그 8번 과거정산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다 출범 후에 좀 하자. 출범 이런 거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이것은. 예. 오늘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해서 주실 건 좀 주시고 저희들이 드릴 것은 마음껏 드릴 테니까 서로 좀 주고받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건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협조 건입니다. 지금 저희들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실무 그 부서인들이 공사 측에 급여복지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그 급여복지처는 제가 봤더니 부장님 밑에 그 대리가 있고 그다음에 사원입니다. 이 부서는 보니까 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벗어날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인사상 뭐 가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상당히 참 부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사 이동이 잦다 보니까 계산하는 거 속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5년 퇴직자도 있고 뭐 중간 정산도 해야 되고 보니까 상당히 지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노동조합은 사실은 이미 속가 계산을 다 해서 법원에다가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4월 중순 돼서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미직을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사 측에서는 그 속가 계산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이 때문에 좀 빨리 좀 공사 계산을 해서 좀 저희들 통상임금 하는데 좀 조속하게 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는 건이 협조건입니다. 예, 김영준 본부장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급여복지처 직원들이 사실 고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고 뭐 연말정산을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하고 막 싸우면서 매일 밤 12시까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내부적으로는 소송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지시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도 받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그냥 아니요. 그 녹화심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오늘이 내일 15일이거든요. 15일 날 심리가 열리는데 여기까지 자료를 내게 돼 있어요. 지금 회사가. 그런데 문제는 못 낸다는 겁니다. 어디겠으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이 소송은 이건 더 이상 끌 게 아니다. 빨리 그 결심을 하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피고가 이걸 검증해서 자료를 내라. 그래서 그거를 내면은 4월에도 이게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딜레이 되면은 속된 말로 저희들은 좋아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그런데 같은 공동체에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회사 경영 쪽 입장에서도 이거 엄청난 이자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빨리 이 부분은 본부장님 좀 챙기셔가지고 자료 그리고 급여복지처 인력이 부족하면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 필드 현장에 가 있는 그 경험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 계속 직원들이 바뀌더라고요. 여직원이 그 업무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입사했냐니까 작년 재작년에 입사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너무 거기 보면 아무리 거기가 힘들고 상대협정이라고 전부 여직원들만 가 있고 그리고 전부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직접 좀 챙기셔야 됩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 드렸으니까 빨리 처리할 겁니다. 넘어가죠. 네. 다음 6번째입니다. 업무지
관련해서 특히 보안관입니다. 네, 군복무 기간 경력 인정 건입니다. 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업무직 중에 이제 보안관이 저희 연구 분야에 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안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그 임단협 체결 시 그 업무직 관련해서 임금 인상이나 초급 개선 관련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1사분기 때 그 정기노사 협의회 때 그 의결서를 체결을 하면서 그 업무직의 그 호봉 가산을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고 어쨌거나 그 업무직들이 이제 호봉제를 실시를 하고 또 2016년도 임단협을 체결할 때 그 군복무 가산 기간을 경력을 100% 인정한다라고 해서 2016년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일부 그 앞에 호봉제를 도입할 때 저희가 그 경력에서 3호봉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2년 정도 당연히 그냥 경력이니까 경력을 인정하고 2016년도부터 6호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별 이게 없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2017년도에 보훈 혜택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보훈 혜택으로 들어오신 그 군 장교 출신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한 7분이 들어오셨는데 뭐 계급이 뭐 소령식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봉이 한 24호봉 정도 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2017년도에 늦게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호봉을 100%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앞에도 보면 장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4년 4개월 정도 복무를 했는데 실제 군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요. 자기가 또 어쨌든 나이는 적지만 먼저 또 입사를 했고 동반 생활을 먼저 했는데 저분들은 늦게 입사하고 호봉을 다 인정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내에서도 그 차별을 시전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인원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와서 장교 출신들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하루빨리 좀 그 시정을 갖다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그 전에 있던 한 270명 되는 업무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시 그 규정에 의해서는 군 경력은 3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호봉이라는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5년 1월 1일자로 이제 하면서 그간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모두 5호봉을 주고 그 다음 15년 1월 1일자로 6호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군 경력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이 이제 나는 군 4년 또는 5년 갔다 왔는데 왜 군 경력을 3년밖에 안 쳐주느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부 규정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2016년도 노사 합의로 이제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인정을 해줬는데 그 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급해서 또 인정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경력하고 또 추가로 2호봉을 주고 그래서 15년 1월 1일자로 6호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호봉이 없었는 걸 호봉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또 만약에 군경력을 인정해 준다면은 또 15년 1월 1일 이전에 있던 다른 일반직들은 우리 지하철에서 뭐 참모님이나 이런 이발소나 이런 데 한 20년 이상 다 근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사실은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이럴 또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경력 인정 부분은 사실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그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때 그 5호봉을 가산해 줄 때 보면 그 5호봉도 보면 1호봉부터 5호봉까지 차이도 정말 애들 용돈도 아니고 5,500원, 뭐 5,700원, 5,500원 솔직히 이거 줘놓고 너무 생생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잘 아시지만은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제 1호봉부터 5호봉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분들의 어떤 그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6호봉부터 이제 뭐 43,000원씩 차이 나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안전업무직에 지금 작년에 뭐 5개 분야가 불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호봉 간의 격차가 너무 차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이런 뭐 공경력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빨리 정리해 주시고 예. 이거 솔직히 바깥에 뭐 노사정위원회랑 가서 해결하려면 차별 시정하면 이거 금방 됩니다. 솔직히 괜히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공사가 좀 전향적으로 이거는 빨리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2016년도 노사 합의서 상의 10번 상의 업무직의 처우 개선을 2017년부터 다음과 같이 한다. 군 복무 기간을 경력 100% 인정하고 견섭 기간은 근속 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정을 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피 대상자 인사차별 금지 건입니다. 임금 피크 대상자가 모든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뭐 보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해서 임금 피크제 대상자 인사상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원래 저희는 인피 대상자에게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승진의 경우는 뭐 매년 말 금평, 경력 평정, 가점 평정 등의 승진 후보 보장 경우들을 연말에 작성해서 상급의 경우는 기본 소양 자격시험 및 면접 평가를 통하고 4급 5급의 경우는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공정한 방법으로 승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57년생 인피 대상자가 6명이 진급을 했고요. 58년생들은 인피 대상자는 작년은 아니었지만 19분이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트나 노동조합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온 것은 또 그중에 또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안건이 들어오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은 없도록 규정에도 인피 대상자라 해가지고 뭐 불이익을 주고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2015년도에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노사 합의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4번 나항에 보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는 현 직무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업무 경감 방안 및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11월 28일 날 합의를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7년생이 468명이고 58년생이 514명, 총 982명인데 이게 또 업무의 특성상 보면 다른 분야는 이 앞에 부자 들어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부검수장, 뭐 부관리소장 이런데 영문은 또 여기 많다 보니까 사주 이교대를 또 실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450여 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역장 보직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역장 보직 부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후보 추천 기준 이렇게 해서 매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임금 피크 대상자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보면 약간 이 배척을 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쨌거나 이 회사에 입사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솔직히 부역장이 진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직책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보직만 받고 있다가 퇴직을 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자기가 대상자 회사에 처음부터 배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근로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57년생, 이제 58년생이죠. 58년생이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만약에 물론 이제 근로손실수나 이런 건 있겠죠. 휴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이라도 할 텐데 아예 이것조차도 자기들이 배제되니까 완전 열애병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한두 분씩 계시다 보면 그 밑에 차 하위에 있는 친구들도 그걸 그대로 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이 없대요. 낙이 없어. 임금 뭐 전체적으로 30% 까져 있지. 나이 먹고 밑에 애들 보직 받고 있는데 당연히 보직 그 대상에도 제외돼 버렸지. 그러니까 그냥 뭐 회사 생활을 하고 싶지 않대요. 출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소급해서 하자 얘기는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차제에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 사업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부역장님, 부관리소장님, 부검수장님, 부정비장님 이렇게 지금 선임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이제 내부 선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인사처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 때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애초에 그 기준을 마련할 때 만들 수가 없고요. 혹여 이제 뭐 이를테면은 본인이 뭐 나는 이제 인피제 대상이 돼서 뭐 이렇게 부역장이나 부검수장을 뭐 나는 제외해달라 이런 경우는 모르고 공식적으로 문서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한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까 우리 인사처장이 말씀드렸지만은 승진에 대해서도 뭐 인피제라고 해서 제외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여 나중에 이제 뭐 각 분야별로 이제 그 부역장님, 부검수장님 선임할 때라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 그래도 기준을 이를테면 우리 인사처에서 만들어가 주자. 혹여 그 분야별로 인사사항에 대해서 혹여 빠뜨릴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 해주자. 그런 얘기까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 관점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공사가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피 대상자 직원분들을 이렇게 소외시킨다는 것은 꼭 사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손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뭐 노사 합의도 있고 그래서 이렇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이 사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지에서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뭐 차별되지 않고 하면 오히려 우리 부족한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이게 이번에 58년생을 부역장 보직에서 특별하게 그분들을 뛴 이유는 그분들이 지원하면 그분 이번에 부역장들 하나도 안 됐죠. 58년생.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자격이 아닙니까? 지난해도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기업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이제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58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휴가가 너무 많다. 여기 휴가를 보니까 인피 휴가가 24일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자기개발 휴가에서 12일, 그다음에 장기 재직 휴가 20일에서 하다 보면 이게 월 평균 휴가 일수 한 4.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간 근무를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사이클이 한 7.2일 되기 때문에 실제로 4.2일을 빼면 주간 근무하는 일이 한 3.4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월간. 그러다 보면 이 그 부역장이 책임자인데 이게 역장도 인피제로 휴가가, 부역장도 휴가가. 그러다 보면 이게 지휘계통이 안 쓴다는 얘기고, 또 현장의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까 뭐 우리 영무본부장께서 뭐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래요. 현실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면 근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너무 이게 업무 공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공사에서는 이런 그 안전 문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인피 금년이 58년생이면 58년생은 거기도 전부 휴가는 쓰잖아요. 똑같이 아웃을 시키든지 똑같이 투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에 있는 사람을 보직을 할 수는 없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관점의 차이인데 얼마 전에 이런 신문 보셨을 거예요.
57세인데 공무원에 합격을 시켜요. 최종 합격을. 이런 마인드였으면 그 공무원 100% 떨어집니다. 필기에서 합격해서 면접에서 당연히 탈락시키죠. 그러나 그분을 최종 합격시켰어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회사가 이 양반들이 이래서 하고 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버리면은 매년 지금 2022년까지 평균 500명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출근했는데 나는 회사에서 뭐 인피제라고 해서 보면 완전히 열애병력이고 그냥 덤 인생으로 취급하니까 나가면 누가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미 회사가 그렇게 방치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두 해 딱 걸치면 1000명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보직을 똑같이 주든 안 주든 똑같이 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기회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개길 것 같아도요.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더 훨씬 의욕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객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걸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의지해서 그럴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러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아요, 이게. 그러면 어디 지금 한 1000명을 열애병력으로 방치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교훈 사용해야 되냐면은 57세를, 정년 60인데 57세를 구급공무원의 신입으로 뽑을 수 있다는 이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은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무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해당 사항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성무 노동조건 교본대기 관련해서 건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 3월 6일 일방적 교본대기 편제로 인해서 심각한 노동조건 파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무 강제 대책으로 요인 건절 대책 요구, 근원적 예비인력 부족 대책 수립 요구, 현행 교본대기자 108명에 대한 정원 반영을 요구하고요. 취업규칙상 출근일수, 휴일수, 소정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 그리고 억압적 휴가 통제 지양 요구, 전적 통제로 할 수 있게끔 정신적 억압을 배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예, 원전 계획처장입니다.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요. 제가 간단하게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 안에 가서 그동안에 교본대기가 운영되기까지 결과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제 대체 근로를 시키는 적은 없고요. 본인 싫다고는 안 시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만 우리가 유보율하고 예비율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유보율이 한 13%쯤 되고 예비율이 한 7.2%쯤 되다 보니까 지금 대체 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근무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고 적정 예비율이 좀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근원적 예비 인력 부족 대책 수립 요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비율과 유보율의 차이, 이 부분을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돼서 서울시나 이 승인사항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요. 그리고 교본대기 108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108명이었습니다만은 공로연수 가시고 지금 퇴직하시고 하셔가지고 한 77명이 지금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이 정원 반영을 위해서는 이제 노사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 취업규칙상의 출근일수, 휴일수, 소조 근로시간 준수 여부는 정부 규정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이제 저희 업무 특성상 월 8일에 이제 휴일이 필요한 부분인데
8일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지정휴무를 쉬시는 거고 또 9일이나 10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정 근무를 이제 부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나 우리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은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휴가 통제 관련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동안에 제가 11월 4일 날 운전계획처장으로 왔는데 그 진행 사항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108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2016년 8월 3일 날 노사 실무 합의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108명 인원은 현 교본과 별도로 편성하고 9일 주기 교본 근무로 한다라고 이제 합의가 되어 있고요. 단 이 근무 형태는 201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그리고 11월 1일 본 실시를 위해서 시행 방안은 노사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4일 날 와서 12월 15일 날 옥주 승무지구에 가서 운전문과 실무 협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지부장님하고 사무국장, 운전계획처장, 운전지원팀장이 참석을 해서 주야간 다이아 비율 조정도 좀 하자. 그 다음에 대기조 교본제 운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 그리고 특정 시기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휴가를 좀 조정하자는 안을 좀 가지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이제 우리 지부 쪽에서 현안 때문에 이제 원활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17년 1월 16일 날 임금 피크제 관련 정원의 인력 시범 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방안을 17년 1사분기 중 추진한다라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서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 직본부가 들어서서 2월 22일 날 승무지부에 교본대기 운영 관련해서 의견을 좀 달라. 지금 10월 31일 이후에는 이 교본대기 운영이 어떻게 정립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운영 방안은 운전계획처 쪽에서는 교본에 삽입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지부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안이 만들어지질 않았고요. 그래서 27일 날 승무지부장하고 저하고 이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자로 이걸 시행할 예정인데 안을 좀 주십시오. 협의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승무지부에서는 이제 어떤 안이 만들어지질 않았었고요. 그래서 지부장님이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느냐 해서 1일날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3월 6일자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때까지 승무지부에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만 있었지 어떤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계속 연속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7일날 이제 본노사 실무 협의회가 개최됐는데 정책실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 없이 시행을 했다라고 이제 강하게 항의를 하셨고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8일날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정책실장님하고 승무지부장님, 그다음에 노사협력처장님, 저 해서 교본대기조 근무 형태 변경을 또 왜 노사협의 없이 하느냐 이제 조합 쪽에서 계속 그 주장을 좀 되풀이가 됐었고요. 1사분기 중에 조합 의견을 제시하겠으니 중단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단하게 되면 더 혼란스러우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계속 시행하면서 조합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실무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고요. 또 중단하게 되면 근무 전산 프로그램상 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월 10일 날 이제 위원장님이나 이제 지부장님께서 이제 노사협력처장을 통해서 열심으로 교본대기 운영 중단을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단 3월까지 조합의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자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중지를 요구를 해서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으로 잠정 보류를 지시를 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는 3월 17일부터 중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노사 협의를 계속 시행을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4월 1일부로 이제 재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우리 운전지원팀장하고 지부사무국장이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재차 승무지부안을 우리가 요청을 했고 요구안이 확정되면 이제 실무 협의를 하자. 그리고 합의되지 않으면 4월 1일자로 시행을 한 것을 담보로 전제하고 의견을 드렸고요. 어제 저녁 퇴근 시간 무렵에 승무지부에서 임원회의 이제 결과를 지부안으로 제시를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실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지부에 수차 요구를 했고 또 안을 제시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무 협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본대기 77명 여전히 운영 중인가요? 3월 6일부터 교본에 들어가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예. 과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실무 협의를 안 했다. 그리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 부분 제가 부정하지 이걸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는 충분히 노사 간의 소통 채널을 했다 인정하겠는데 단 하나, 자 저희도 좀 이제 교섭권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먼저 제가 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자 물론 운전처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많은 공감이 있지만 실제로 대체근로가 발생할 수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본대기나 교본에 든다 이런 부분의 어떤 방안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108명이었으면 최소한 단초가 그걸 현호를 잡아야죠. 그리고 휴일수나 교자수가 들어갈 만큼 휴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함께 시행을 해야지. 자, 이 교자수만 늘려놓고 당장에 비격체는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 한 달만 운영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원 문제를 접근할 때 근원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실제로 인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체근로가 발생하는 거는 인원 부족이에요. 그럼 그 인원 부족 부분을 자 데이터화해서 각 소마다 얼마나 인원 부족하고 먼저 얘기했던 부분에서 예비율과 분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자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15%의 예비율이 있어요. 저희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인원 부족하면 최소한 교본 교자수 넣고 하는 거 요구를 할 때는 자 이 108명 확보됐던 인원이 단초가 될 수 있게끔 휴일도 확보해야 되고 이 내용에서 얘기하는 준수 요구 이런 부분은 실제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자 그만큼 인원 넣으면 그만큼 휴무도 넣어야 되고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당장 108명에서 인원 또 줄고 자 올해 지나가면 77명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그죠?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형 대수도 이 문제가 또 불거져요. 그러면 기존 108명 있을 때부터 이 인원 재생산하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지금 통합시에 서울시와 함께 노사와 함께 요청해서 인원 재생산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자 승무원도 똑같이 쉴 권리가 있어요. 저는 강제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강제가 아니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만 대책을 세우실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더 하나 요구를 하면 자 대표 교섭권은 가지고 있지만 승무지부가 가지고 있지만 저희 근무 조건의 인원 문제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건에 들어가 있지만 소통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무의 조건을 바뀌는 데도 소통 채널이 없다는 거는 그리고 한쪽하고만 대화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부당한 행위고
이런 부분은 저희 승무본부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돼야 되고, 특히 제가 요구하는 핵심은 근본적으로 접근하자. 이 부분은 운전계획처뿐이 아니고 인사처나 노무사 협력처에서 함께 고민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적정 예비율이 도철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차장님?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교섭노조와만 협의한 게 아니고요. 전임 사무국장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사무국장님께서는 아주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대 대기도 교본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전폭적인 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협의가 좀 됐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인원만 달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독특하게 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대기조, 저희가 지금 교대 대기조가 73개 승조가 있습니다. 146명입니다. 이 146명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승무는 교본 근무인데, 이렇게 교대 대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도철은 다 교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철은 또 노사 간에 협의를 맺어놓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예비 인력 범위 내에서 이제 휴가를 사용을 하고, 이게 합의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상황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 인원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그 예비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나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협의, 이제 우리 본부에 통보는 행계 협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 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그 중작 지구도 방문도 했었고, 또 그 사무국장님께서 자주 여기 방문도 하셨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했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잠깐 유보를 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도 승무본부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양공사 통합 실무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가장 난제가 지금 승무입니다. 지금 저희가 임금이 도철보다 한 20만 원 해서 별 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럼 딱 까놓고 보니까 5급 2350으로 빼니까 통상이 한 37만 원 정도 저희가 적고, 교대는 100만 원 정도 적습니다. 승무는 한 500~600만 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런 제 요인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인력도 선출을 해야 되고, 제도 개선이 있으면 저는 뭐 노측에 모든 것이 다 맞다고 보진 않아요. 사측 다 틀렸다고 보진 않고.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내야 통합이 돼가지고 대대로 가지, 옛날처럼은 이게 그 용인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내쫓기식을 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 중에 교섭 대표는 그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쪽에 충분히 그 교섭권도 있고 그래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와서 이렇게 하고, 이쪽의 의견, 오히려 건설적 의견은 여기서 더 나올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 잠깐만요. 이 건 관련해서는 뭐 꼭 이것만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기존 우리 승무본부장하고 사무국장이 중도 사퇴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요. 평상시에 우리 새로 팀장님과 의원님은 대화 소통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통신 분야 점검위원 대책 건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신호 분야의 선로 전환기 점검 시에 2인 1조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도 성광장 승무원 모니터 점검 시에
현재 담당 그 직원이 입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신호통신 분야 점검 시에 인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인원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 관련해서 답변을 좀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분야입니다. 출근하고 회사하고 같이 하실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좀 현재 신호 분야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신호 분야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메트로 공사에서 또한 서지 노동자로서는 요구한 게 이게 있습니다. 2인 1조로 하되 인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신호 분야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부 자체가 좀 산발적인 면도 있고 인원이 항시 구조조정이 대상의 어떠한 항시 완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원을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호는 지금 우리 이제 메트로 노동자 우리 신호 분야에서는 요구하는 건 이게 있습니다. 지금 2인 1조 안 되면 사실 인원 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은 전환기 전철 전환기를 보는 과정에서는 지금 각 취급실에서 많이 야간에 들어가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원이 2인이 나가면은 지금 취급실에는 2인이 있는데 둘이 나가면 어떤 취급을 못해요. 그래서 한 명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한 명이 나가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떤 조사 대상이 되고 아니면은 또한 본사에서 뭐라고 감사실이나 등등 아니 이게 지금 잘못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메트로 노동자에서는 우리 신호만 한 명이 나가더라도 한 명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는 겁니다. 조건. 얼마나 지금 이게 수월해졌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원은 차후에 요구하겠지만 차후에 현재 입장에서는 당장 2명이 안 나가다가 1명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달라는 겁니다. 어쨌든 8번 9번 문제는 인원 조정 문제예요. 인원. 이게 통합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인원 관계에서 많은 논란이 이루어질 건데 이것은 차후에 실무라든가 아니 등등에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게. 먼저 신호는 무조건 지금 현재는 1인 체제에서 점검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는 거예요. 차후 문제는 인원 문제가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네, 먼저 답변 듣기 전에요. 현황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꼬이니까 좀 시간이 간략하게 해서요. 분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7번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기존 업무 정규적으로 하고 있던 기존 업무의 부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공사에서도 이상하게 기술에서 해당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중요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는데 원인이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20년, 30년 이상 근무해온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보면은 신호 문제 같은 경우는 획일적인 지시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다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2인 1조로 해라. 그러다 보면 그러면 2인 1조로 하려면은 먼저 지금 1인이 점검하다가 2인이 하려면 당연히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 대책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증원한 다음에 2인 1조로 해다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인원은 1인 점검하게 되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2인 1조로 해라고 현장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 예를 들면 관리소에 3명 근무하고 그 다음에 취급실에 2명 근무합니다. 근데 2명 근무할 때도 점검할 때 기존에는 한 사람이 취급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이 가서 전환기를 돌리는 작업을 하면서 서로 점검을 하는데 2명이 현장에 들어 근무해라 그러면 모니터 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2인 1조로 하려면 3명인 관리소에서 1명이 지원을 가야 됩니다. 취급실에. 그러면 3명 관리소와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기존 업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상황을 파악을 해서 1인 점검이 취급실 같은 데는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인 점검이 거기는 가능하다고 정원 충원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시사항을 외에 없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시를 해주면 될 텐데 계속해서 일단은 미흡히 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2인조로 했으니까 2인조 아래가 사고는 자기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현실 작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신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새 업무가 추가됐을 때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시설을 정기 점검할 때 관리소에서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스크린도어가 생김으로 인해서 승무원 모니터를 점검할 때 스크린도어를 열어줘야 되니까 통신이 들어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 없을 때는 외주 업체에서 그냥 와서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사실 크게 열차 종료 후에 하니까 그 영무실을 보고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통신 직원보다 할 일이 많은 정규 업무가 많은 직원보다 와서 다시 입회를 해라고 하니까 기존의 통신 업무가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감당하기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사고 발생하면 이 근본적인 제도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사고가 난 건데 사고 원인이 뭐냐? 원인 못 밝혀지니까 우리 기술은 다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아무리 적어도 그러면 그 담당 구역 책임자는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경영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업무 추가할 때 이런 대책을 고려해서 새로운 요즘 완전 업무직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 달째 해서 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전기 분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분야는 특히 그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조업에서 10% 용역 주면 10%가 정확하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 10% 용역 주면요, 우리 그 용역 직원 들어오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입회에 대한 부분은 고려 안 해요. 그러면 사실 10%가 용역이 나간 게 아니고 6%만 나가고 4%는 기존 직원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부 분야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김에 9번까지 같이 하시죠. 공무원 7번, 8번 다 드립시오. 혹시 낫겠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부위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협조적인 연락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민주 지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통신부 쪽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알아주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개 석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호나 통신은 같은 입장입니다. 특히 신호 같은 부분에서는 운전 시급식 운영 관계 때문에 이 일종 이제 빠른 시간 처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입장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종합관제소로 취급으로 넘길까가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대범위를 검토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전기 좋거든요. 무전기 한 대 갖고 나가고 같이 하면 돼요. 그 문제는 안정을 상의해가지고 잘 처리하고 통신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통신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용역 시설물에 대한 입회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철도청에서 시작하고 있는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그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의 감독 인원 부족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30년 된 시설물이나 5년 된 시설이나 점검직이 동일합니다. 왜 동일해야 됩니까? 점검직이 바꾸겠습니다. 거기서 인력 남는 부분 정원에서 안 처리 않고 간접적으로 공사 감독 인원에 투입 감독하고 그 다음에 좀 공사 종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감리 부분도 종합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하나 다른다면 통합시 본사 인력 중복된 인력이 좀 나올 겁니다. 기술직에 그 부분의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소로 내려보내서 감독을 하도록
저 앞에 계신 분보다 제가 더 속합니다. 이쪽 안전답을 확행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장 안전사고 사실 저희들 조사업자 한 명 발생되면 회사가 10%입니다. 서울 시정이 마비된답니다. 이번에 저희가 광화문 사고 때문에 저희 사고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일주일 동안 점검했어요. 공사장 안전관리도 신경 써야 되고 공사 감독 인력도 부정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는 되지 않지만은 제가 준정상화 되도록 체크하겠습니다. 네. 1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전관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청량리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길을 전철길을 점검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정직 1월을 내놨다 경찰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58년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이 인원이 없는 과정에서 혼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혼자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안전관리에 안전적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징계를 내렸던 거예요. 사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우리 공사에 어떠한 잘못된 어떤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하러 간 사람 뭐 일을 하지 말아라. 2인 1조 안 되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안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나가가지고 정기기록에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떨어졌습니다만 58년생 나가서 퇴직금도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좀 현실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잘한 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 좀 감안하셔가지고 징계가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할 말은 많은데요. 일단 그 8번 안건 현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업소 이런 부분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기 사업소 감독하던 우리 조합원이 순직 처리, 산재 처리됐습니다. 과로로 지금 저희가 됐죠. 근무를 어떻게 했냐면요. 주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그날 당일 야간 나와서 감독하고 다시 그 다음 날 한 12시쯤에 나와가지고 다시 주간 근무를 하고 바로 또 그 다음 그날 야간 근무를 하고 한 달에 20일을 야간 근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을 누가 그렇게 근무해라고 했냐 하면은 시킬 수는 없죠. 근데 감독 업무를 주면은 그렇게 자신이 확인하지 않으면은 안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직 처리가 됐고 산재 처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업소 근무가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사업소를 지원 근무하는 직업 기피 현상이 발생을 하고 또 한 20일 정도 초과 근무를 하는데 20일 정도 초과 근무하면 한 50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하는데 실제 초과 근무 인정은 한 17시간 정도 해주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다시 또 산재가 발생하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지금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지금 그대로 두고 있어요. 전기 사업소 예를 들면 한 169건 정도 2016년에 공사가 있으면 한 58명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업소가 지금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새로운 업무, 새로운 전력 시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10년, 20년 전에 전기사업소 점원 TO가 뭐 50명이면 50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TO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뭐 현업에서 오든지 아니면 TO를 증가시키든지. 그런데 전기 지금 분야 현실은 오히려 모든 공사 분야의 전기에 해당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10명, 20명 이렇게 다른 데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데 그 파견 나가면 그 직종을 전기 직종에서 제외를 하면 전기 직종 인원으로 새로 충원을 해가지고 인원이 정상화가 되는데
전기 직종은 그대로 잡아먹으면서 타 분야에 이제 파견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시켜가지고 지금 그 산재가 발생된 상황이었고요. 한 번 일어난 일은 그게 구조적으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해당 지구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9명 정도의 사업소 인원 TO 증거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음 조직 개편 때나 이럴 때 이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돼가지고 타 분야에 나가 있는 전기 직종을 환수 회복 하든지 아니면 증원을 하든지 해서 전기 사업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요청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다시 드릴게요. 대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본부장한테 반대로 좀 건의하고 드릴게요. 아니 그 사실적인 그 대책만 그 말씀해 주실 시간도 없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감리 부분하고 그냥 저 정글주의 개선 방안은 좀 장기로 가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 부분을 이제 하반기까지 내려가겠다. 분산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됐고 그런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는 조기 집행에 문제가 되거든요. 기능평가까지 못 받아요. 그 못 받으면 또 9,150명 성과 지원 받아요.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잔 공사, 적은 공사는 관리소에서 맡게끔 좀 동작을 신경 써주십시오. 아예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것만 한 30%만 떼어주신다면 사업소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통합대 중국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 인원의 감선 인원 사업소 대로 보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문제 부분에서는 기술본부에서 해결할 사항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결정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큰 틀을 해결되기 때문에 추가 인력 9명 확보 부분에서는 그 사고 협조해 주시죠. 네, 제가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저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 지금 전기 사업소에서 공사 그 요청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몇 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고 그리고 불급한 것은 좀 물량을 조정해가지고 축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시고 있잖아요. 또한 분 드릴까요? 예, 평소에 좀 많은 좀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통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네. 심한 말씀 하시네요. 네. 소통을 하시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 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개 차량기지 동일한 식당 운영 방침인 겁니다. 현재 5개 차량기지 식당 운영 방침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초래되고 특히 그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때 어느 기지는 아침에 밥 주는데 우리 기지는 밥 안 줘요. 밥 주세요. 아니면은 뭐 김밥이라도 주세요. 그러나 또 식당 밖에 나가면은 문을 여는 데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개 기지 동일한 식당 운영 방침을 요구를 하는 그런 건입니다. 네, 답변을 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기지의 그 식당은 그 사업소에서 그 사업소에 그 구성되어 있는 모든 사업소 또 그 노동조합하고 서로 협의해서 부생간 운영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식대도 그렇게 정하고 그 이제 명절 때도 운영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기지 간에 편차가 저희가 밖에 바로 발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디는 좀 더 주는 방식이고 어디는 좀 덜 주는 방식. 거기에는 또 어떤 하나의 또 변수가 있냐면 그 식당 안에 산모들도 뭐 명절날은 애들하고 뭐 저런 허다못해 밥이라도 해주더니 이거와 이제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식사를 주는 방향으로 하는 건 맞다 생각하고요. 또
전에 한 보니까 사례가 2012년인가에 한 번에 좀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게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요.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도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주고 안 주고는 떠나서 그 식당 아주머니들도 분명하게 설이나 명절 때 이제 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편차가 있다 보니까 저기 지는 우리를 저기 식당 아주머니들 놀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근무시키느냐 어떤 이런 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제 직원들은 왜 우리 어디는 밥을 안 되느냐 그렇죠. 한 끼 정도는 예, 근데 명절날에 그 야간 교대 근무하고 혼자서 이제 있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도 안 주고 저녁도 안 주고 슬프죠. 예,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이번 본부장님이 좀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 예, 드리겠습니다. 이걸 부탁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절 당일날이 이제 문제고 명절 전일하고 명절 후일날은 이제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이 올 설 때부터 그 새로 오셔가지고 사장님께서 명절 당일날 2식을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이제 중식 한 끼만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왜냐하면 식당 아줌마들도 우리 직원 아닙니까? 업무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실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지금 한식을 더 주고 있다는 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장시간에 걸쳐서 노사 간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소 뭐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차기에 논의하고요. 또 본부별로 협력회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노사 간 그 상생과 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뒤에 우리 지부장님들하고 현장 감독님들 오셨는데, 예, 이제 2017년부터 저희들이 개별 도서권을 사실은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며칠 노사 협력 회의다 보니까 이렇게 협정서라고 해서 사전에 미리 우리 간사님끼리 협의를 해서 문구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노사 협정서. 서울 메트로와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은 성공적인 통합공사 출범과 노사 간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1. 서울 메트로와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은 대화와 상생의 신노사 문화 구축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17년 단체 교섭 시 논의한다. 2. 서울 메트로와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은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협조한다. 2017년 3월 14일 서울 메트로 사장 김태호,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 위원장 김철관 이상입니다. 다음 주시죠. 협정안에 대해서 노사 대표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설명을 아니요 여기 안 되겠나? 예, 마지막으로 노사 양측 대표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측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장시간이 아니지만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섭권을 놓고 서명 대표가 같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 협력회의라고 하면서 대표가 서명도 못하는 이런 노사 교섭을 해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합의보다도 아까 논의했던 사항들은 앞으로 실무 교섭을 통해서 좀 충분히 협의하고 또 거기에 나머지 그 현안들을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단체 교섭이 이제 뭐 계속 열릴 텐데요. 우리가 대원대가 끝나면 교섭안을 사측에 던질 것입니다. 좀 더 거기서 모든 현안들 논의하기 보고요. 오늘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개별 교섭 준다. 좀 먼저 줬죠. 그렇지만 정식으로 노사정 통합식 바로 발효된다 이렇게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정도 출범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는 명확하게 개별 교섭 아니면 공동 교섭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임금 이런 뭐 협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때부터 성실하게 좀 교섭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노사가 발전하고 또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특히 대한공사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공사와 같이 이렇게 뭔가를 이루는 이런 관계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적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은 저는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2인 1조라는 게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2인 1조가 금과 옥조가 아니라 늘 안전한 작업이 금과 옥조여야 한다. 한 명이 해도 안전한 작업이 있고 3명이 해도 안전하지 못한 작업이 있는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세부 작업별로 몇 명이 하는 게 이게 안전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쭉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 먹고 그걸 꽉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피제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피제 그 인력에 대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윈윈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고자에 대한 복직 그 굉장히 말씀을 두 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있고 이건 뭐 저기 통합 때까지 서울시하고 제가 얘기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섭권을 부여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의 상대로서 성실히 대화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제 지원한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소통 채널도 필요하고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그 복수의 교섭 상대자를 두고 이렇게 했던 적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속에서 생기는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권을 부여하고 같이 대화의 장에 와서 공론화한다는 데 대한 필요한 조치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7년 1, 4분기 노사협력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